대구에서 30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모임은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제52회 어버이날 기념행사가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열렸습니다. 경로 효침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어르신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찰자치위원회, 경찰청, 교육청이 안전인식 개선을 위한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자율형 공립고, 협약형 특성화고 등 교육발전 특구 운영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니 인터뷰에서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제52회 어버이날 기념행사가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열렸습니다. 경로 효침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대한노인회, 경상북도 연합회 등 어르신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효를 신청한 민간인과 효행 유공 공무원 등 29명이 표창을 받았고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효도 상차림 등이 진행됐습니다. 양재경 대한노인회 경상북도 연합회장은 경상북도의 저출생 극복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으로 1,753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찰자치위원회, 경찰청, 또 교육청이 손을 잡고 경상북도 안전홍보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안전 캠페인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북도민들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4개 기관은 생활안전 인식 개선과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협약을 맺고 각 기관마다 별도로 진행했던 유사한 안전 홍보 대신 종합적인 홍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대구에서 30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은 전세 보증금 8,400만 원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데다 사망 당일에도 대출금 상환, 또 퇴거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목숨을 끊은 건 이번이 8번째인데요. 대구 전세 사기 피해대책위원회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태훈 피해자 모임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프실 것 같습니다. 고인이 많이 힘든 상황에 놓였던 것 같은데요. 임대인의 괴롭힘도 심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임대인이 14채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14채의 건물마다 이제 방식만 다를 뿐 똑같이 괴롭히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니, 보증금을 줘야 나가는데 보증금을 안 주니까 어떻게 월세를 내고 관리비를 내겠습니까? 우리 보증금에서 까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임차인들의 마음을 자기는 이해 못하고 자기는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안 내니까 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 승강기 이용 못하도록 하고, 인터넷 끊어버리고, TV 끊어버리고, 수도 끊어버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고인에 대한 죽음에 많은 분노를 하고 있고, 우리 피해자들이, 제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데, 그분의 죽음을 절대 헛되이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마음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정말 가슴 아픈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인 외에도 피해자들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전달받았는데요. 이미 지난 1년간 전국에서 수만 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또 외치고 계신데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점 있으십니까? 저희가 바라는 거는 1년 전과 지금과 똑같습니다. 일단 피해자 실태 조사를 좀 해서 피해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부가 알아야 하지 않겠냐. 그리고 앞으로 생길 피해자들에게 미리 이 피해 사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좀 고지를 해서 피해자들이 조금 더
빠르게 임대인에 대해서,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서 좀 압류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좀 도와줘야 된다. 지금 이 다 터지고 나서 이렇게 막 압류를 하려고 하고, 채권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이미 돈을 다 빼돌려 놨잖아요. 그런 경우는 안 만들어야 우리 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벌어지는 거지. 다 세상에 나타나고 나서는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거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먼저 구제한 후 그리고 회수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제정안은 말도 안 되는 제정안이고요. 네,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나마 지금 현재 너무나도 급박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선구조 회수라는 게 최우선 면제금만큼은 나라가 좀 책임져서 가져갈 수 있게끔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조차도 솔직히 너무나도 부족한 법안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이 너무나도 신경이 쓰였고 그 거부권이 있을 또 이번에 거부권이 쓰여진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우리 피해자들이 얼마나 죽을지 그거는 진짜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 개정안이라도 통과를 하자라고 얘기해서 최우선 면제금이라는 거는 어떻게 그래도 시민적으로 국민적으로 합의가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과 각 여당과 이렇게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다음 22대 국회가 오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좀 더 예방과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전세 사기 문제 해결과 또 피해 구제가 마련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훈 피해자 모임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구시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신청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난 2월에 선정됐습니다. 늘봄학교 교육과 IB 프로그램 외에도 큰 틀에서 지역 인재를 양성한다는 과제가 들어있는데요. 네,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 상황,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과의 미니 인터뷰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강은희 교육감님과 함께하는 미니 인터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육발전 특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육발전 특구, 대구시청과 교육청이 공동으로 신청해서 함께 선정이 됐는데요. 시범지역으로요. 그런데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대구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거였을까요? 교육발전 특구는 원래 지자체, 교육청, 그리고 대학, 지역의 산업계가 모두 합쳐서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인데요. 우리 대구는 전국 최초에 시행한 IB 국제인정 교육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영유아 교육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그와 더불어 국제인정 교육과정인 IB 프로그램을 지금 학교보다 좀 더 많이 확산하고 공교육 혁신을 하면서 자율형 공립고, 협약형 특성화고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그래서 지역의 인재를 키우고 정주 여건을 강화시켜서 아이 키우기 좋은 대구, 더 살기 좋은 대구를 만드는 데 모두 힘을 합치자, 이런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IB와 늘봄의 경우에는 지난번 미니 인터뷰 때 제가 많이 여쭤봤으니까 이건 넘어가고 자율형 공립고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자율이 맞느냐라고 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번 특구 과제에 자율형 공립고 2.0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번에는 어떤 방향으로 좀 추진이 될까요? 네, 자율형 공립고라고 해서 아무 계획 없이 매우 자유롭게 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학교를 운영하는 데 보다 경쟁력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자유롭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동구에 있는 강동고는 동구청과 동구에서 만든 진로 진학 연계 시스템, 그리고 대구 경북 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 그리고 동구에는 한국내과학원이 있습니다. 대구의 여러 기관들이 멘토도 해주고, 그리고 학생 주도적 창의적 체험 활동, 전문가가 특강도 좀 해줄 수 있고요. 현장 견학과 더불어 진로 연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지금보다 좀 더 경쟁력 있는 고등학교로 거듭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예산을 좀 풍부하게 지원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제 중에 이번에 협약형 특성화고를 육성하겠다라는 과제도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연계해서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으면 될까요? 지역 산업계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또 거기에 맞는 학과를 개편해서 지역에 공급한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7개의 협약형 특성화고를 지정해서 각 산업계와 연계한 학과 구조 개편 그리고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지역 산업계와 잘 연계한 협약형 공립 특성화고가 지정이 된다면 매우 인재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인재 육성과 그리고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으로 또 대구가 함께도 잘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어서 디지털을 기반으로 교육 혁신을 가져오겠다라는 것도 과제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추진을 이미 했거나 혹시 계획된 부분이 또 있을까요? 조금 있으면 25년도부터는 영어, 수학, 정보 교과에 한해서 AI 디지털 교과서가 곧 나오게 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선도학교 선도교육청으로 지정이 되어서 디지털 AI 교과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터치 교사단 연수를 시작해서 이미 75분의 전문가를 양성해서 있고요. AI 교과서가 도입이 된다면 학생들의 수업이나 학습 정도가 정말 다를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에게 수업 시간 중에도 적절하게 진도와 아이들의 학습 상황에 맞게 학습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선생님은 교과를 이끌어가는 동시에 아이들의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명 한 명에게 잘 맞춰서 교육을 하는구나, 교육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반적인 방향이 이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교육과 함께하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브래디 미카코 작가가 쓴 타인의 신발을 신어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발을 바꿔서 한번 신어보면 다른 사람의 감성과 느낌을 이해할 수가 있다. 신발은 바꾸어도 그대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학생의 신발을 신어보고 학부모님이 선생님의 신발을 신어본다면 서로 다른 입장을 이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이해와 공감이 된다면 더 좋은 교육 풍토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는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더 전진하는 대구 교육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양군이 9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산나물 축제에서 바가지 요금 근절에 나섭니다. 영양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질량당 판매 가격이 외부에 공지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민원 발생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바가지 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영양군은 이 밖에도 축제장에 산나물 품질관리위원을 배치하는 등 상품의 품질도 실시간으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